자, 복직근. 복직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식스팩. 딱 그 6개의 팩 있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 포팩. 팩이 4개만 있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형님도 계신 거고, 아니면 이 팩이 8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8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선천적인, 유전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닝으로다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6팩을 갖고 있죠. 6개의 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팩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명칭을 제대로 보면은 abs, abdominal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abdominal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복근 하면 abdominal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직근이에요. 직근. 복직근. 그건 곧 무슨 얘기냐면 곧게 뻗은 근육. 그래서 복직근. 복부 쪽에 곧게 뻗은 근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rectus라는 게 붙어요. rectus abdominal 이렇게 되는 거죠. 곧게 뻗은 직근을 의미하는 게 rectus라고 보시면 돼요. rectus abdominal 또는 rectus abdominis라고 하면은 이 복직근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뉘앙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abdomina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abdominis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줄여서 abs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 대부분 길게 표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식스팩이 아니라 abdominal이에요. abdominal. 그래서 rectus abdominal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복횡근, 횡근, 가로 횡자. 그래서 횡근이죠. 가로무늬 근육이라 그래서 복부 쪽에 가로로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근육의 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횡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transverse라는 표현을 써요. transverse. 가로횡의 의미예요, 이게. transverse. 그래서 transverse abdominal 이렇게 하면 복횡근이 되시는 겁니다. 또는 transverse abdomini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횡근. 자, 우리가 대퇴에 보면, 그러니까 허벅지 쪽에 보면 대퇴사두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은 허벅지의 전면 근육에 대한 명칭이에요. 허벅지 전체에 대한 게 아닙니다. 허벅지 전면, 앞쪽에 대한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앞쪽에 근육이 4개가 큰 게 붙어 있네. 첫 번째, 허벅지 이 대퇴부에 있는 근육 중에 곧게 뻗은 직근이 있어요. 그게 대퇴직근이죠. 인체에서 가장 높은 마력을 갖고 있는 근육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힘이 센 근육이에요. 대퇴직근, 곧게 뻗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허벅지에 있는 대퇴뼈에 대한 명칭이 femur였던 거 기억나시죠? femur. 직근이죠. rectus femoris 하면 대퇴직근이에요. rectus femoris. rectus femoris. 따라 하세요. rectus femoris. rectus femoris. 이렇게 이해되시죠? 대퇴직근. 그 대퇴직근을 기준으로 해서 근두가 또 붙어 있죠. 자, 내 몸의 안쪽, 가운데를 중심선, 메디안 플랜을 봤을 때 바깥이에요, 이쪽은. 그리고 당연히 이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안쪽이에요. 그쵸? 바깥쪽, 안쪽. 그러면 허벅지를 이렇게 허벅지가 있다고 쳤을 때 바깥쪽에 있는 근육, 바깥쪽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외측 광근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걸 제가 쌍권 총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허벅지 바깥쪽에서 딱 총 꺼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허벅지 바깥쪽에 측면에 붙어 있는 근육이 외측 광근이고, 그 대퇴 직근을 기준으로 광근 삼형제가 붙어 있어요. 광근 삼형제. 이 광근은 패밀리 네임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이죠, 성. 광근이 성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광근을 외측 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바스터스가 패밀리 네임이에요. 광근이라는 명칭이에요. 바스터스 레터럴리스, 몸의 중심선에서 가장 먼 쪽을 의미하는 레터럴하다, 레터럴리스, 리스가 붙으면 근육 명칭으로다가 많이 된다. 그죠? 근육 명칭으로 트랜지션이 되죠. 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스터스 레터럴리스 하면 외측 광근 되셨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위치해 있는 느낌인데 이게 중간 광근, 이러한 명칭이 돼요. 한국말로 하면 중간 광근. 근데 그 중간 광근이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안쪽을 의미하는 인터널이 들어가요. 인터메디어스 이렇게 돼요. 안쪽에 위치한 가운데 근육, 미디엄, 메디어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간 광근에 대한 영어 이름은 vastus intermedius. 중간 광근에 대한 영어 이름은 vastus intermedi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 하세요. vastus intermedius. 안쪽에 있으니까. 중간 광근이 안쪽에 위치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vastus intermedi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 하세요. vastus intermedius. vastus intermedius. 오케이. 우리 같은 약간 일반인들은 크게 그렇진 않지만 바디빌더들 보면은 이 허벅지 쪽에 그 물방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 그 모양이 땀 흘리는 것처럼 딱 물방울 모양이 있는 그 근육이 허벅지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내측 광근이에요. 내측 광근. 그래서 안쪽에 위치한 느낌처럼 들리죠. 유일하게 이 대퇴 쪽에서는 영어 명칭이 변경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 광근이 인터메디어스라는 명칭을 쓰죠. 그죠? 내측 광근이, 안쪽에 있는 내측 광근이 바스터스 메디알리스가 돼요. 내측 광근이 바스터스 메디알리스가 되고 중간 광근이 바스터스 인터메디어스가 돼요. 유일하게 이 한글 표기명과 영어 표기명이 매칭이 되지 않고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중간 광근이 안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인터메디어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측 광근이 위치적으로 안쪽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알리스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바스터스 메디알리스. 이렇게. 그러면 자, 대퇴직근 하나와 광근 삼형제 3개가 딱 붙어서 사두근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대퇴 사두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대퇴 사두근에 대한 영어 명칭은 농구에서 보면은 4쿼터까지 있죠. 쿼터. quadriceps femoris. quadriceps femur. 대퇴골에 붙어 있는 ris 근육. femoris. 사두근이죠. 대퇴 사두근.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레임으로 하면 quadriceps femoris.
이걸 좀 줄여서 부르면은 quadriceps. 이걸 좀 더 줄여서 부르면은 quad.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quadriceps femoris, flame, quadriceps. 그리고 좀 더 줄여서 부르면 quad. 이렇게도 부른다. 되셨죠? 자, 무릎 아래쪽 하퇴에 보면은 근육이 또 있어요. 지금 허벅지 앞부분을 지금 짚었고, 이제 하퇴, 무릎 아래쪽에 앞부분을 이야기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조인트 깐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강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 부위, 거기를 전경골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경골근, 경골. 골격계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경골 기억나시죠? 경골을 뭐라고 했어요? 골격계, 경골, 경골 기억해 보세요. 티비아, 그쵸? 티비아. 티비아니까 경골이 티비아니까 전경골근이죠. 그죠? 앞전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tibialis anterior. 리스가 붙으니까 근육명칭으로다가 또 전환이 되죠. tibialis anterior. 이렇게 되죠. tibialis anterior.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것도. 전경골근이 있으니까 후경골근도 있겠네. 후경골근은 네? tibialis posterior. 그렇죠. tibialis posterior. 이러면 후경골근, 뒤후자. 그쵸? 그렇게 전경골근, 후경골근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슴 근육 하면은 대부분 체스트 뭐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죠. 기구 같은 거 보면은 체스트 프레스 머신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체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근육계에서 우리가 부르는 정확한 표현은 팩토랄리스라는 표현이에요. 팩토리, 공장을 의미하죠. 팩토리가. 팩토리. 우리 중학교 정도 때 배웠었던 영어 단어 팩토리, 공장. 기억나시죠? 큰 공장 하면 메이저. 그죠?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죠. 그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뛰었죠. 마이너 리그도 있단 말이에요. 메이저 리그 못 가는 사람들이 마이너 리그에서 뛰죠. 그죠? 큰 무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흉근, 흉근 하면은 팩토랄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흉근이니까 큰 대자, 큰 흉근이니까 pectoralis major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흉근, 소흉근, 작을 소자니까 pectoralis minor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참 한국에 태어나서 고생이 많아요. 한글 해야 되죠? 한문 해야 되죠? 영어 해야 되죠. 그죠? 3개국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건데, 제가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액티베이션 막 하면서, 하이퍼 해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드리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막 졸리게 따라오시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하는데,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흉근과 소흉근, pectoralis major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pectoralis major. 그리고 소흉근은 pectoralis minor. 그죠?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입에 계속 붙으셔야 돼요. 자, 우리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옆구리 쪽 있죠. 바깥쪽에 있는 근육. 이걸 복사근이라 그래요. 복사근.
복사근은 오블리큐 머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또 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결이 있는 근육이 있고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결이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복사근 하면 바깥쪽이니까 external oblique 이렇게 되는 거죠. 명칭이 외복사근 external oblique external oblique 이렇게 되는 거고 내복사근은 안쪽이니까 안, 내자, 바깥, 외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문으로 보면 안, 내자니까 내측, 그죠? internal oblique 그죠? internal oblique가 내복사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벅지에서 메디안 평면에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안쪽, 허벅지 안쪽을 의미할 때 내전근이라고 표현해요. 이 안내자, 내전근, 안으로 모으는 근육이죠. 모음근, 그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어덕션 머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근데 그 내전근이 우리가 그냥 내전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덕터 머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게 사실은 또 나뉘어져요. 대내전근이 있고 장내전근이 있고 단내전근이 있어요. 근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또 보실게요. 장내전근, 가장 긴 내전근 해갖고 내전근은 어덕터, 그죠? 어덕션 머슬이죠. 어덕터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어덕터 롱거스, 롱 길죠. 거스. 어덕터 롱거스, 장 내전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내전근 하면은 큰 대자 내전근, 대내전근. 예전에 엄청 큰 차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차더라? 그 회사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매그너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매그너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차였어요. 아마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에쿠스도 엄청 큰 차였지만 매그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매그너스. 큰 걸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대내전근은 어덕터 매그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내전근은 어덕터 매그너스, 어덕터 매그너스. 대내전근, 큰 내전근, 그죠? 어덕터 매그너스. 단내전근은 짧을 단자, 뭔가 좀 작은 느낌이 있죠. 단내전근, 짧은 내전근을 어덕터 브레비스라고 표현해요. 어덕터 브레비스. 그리고 우리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 중에 박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박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끔 도와드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뭐 폄하나 비하에 대한 어떤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 무서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레칠레스. 뭔가 그르칠 것 같다. 그레칠레스. 박근, 그레칠레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구술에 종종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은 봉공근입니다. 봉공근. 이게 공룡 이름 같은 명칭이에요. 봉공근이 영어로 하면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게 아니라 사럭토리어스. 진짜예요. 이거는 사럭토리어스. 이게 공룡 이름 같은 이런 느낌의 이름이 봉공근이에요.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 봉공근 사럭토리어스. 따라하세요. 사럭토리어스.
sartorius.